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석우입니다. 오늘 시장이 되게 난잡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코스피 지수 0.94% 하락, 코스닥 지수 0.69% 하락. 상대적으로 코스피 약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기존 주도주라고 여겨지는 종목군들, IT, 자동차, 2차전지, 이들 종목들 다 대형주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더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10%, 이렇게 기아차 14%, 현대차 6%, 삼성전자 하락, SK하이닉스 2% 정도 하락했는데도 1%밖에 하락 안 했어요. 코스닥은 하락폭이 작고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별 장세가 오늘 이루어졌어요. 은행주들 상승했고요.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상승했고요. 조선주 그리고 화학주들 일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오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IT 관련해 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별로 안 좋았죠. 그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했는데 겸사겸사 지난 주말 동안 나온 뉴스, 이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전반적으로 호재거리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락은 아침부터 예상됐었던 바예요.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느냐의 문제였었는데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합니다. 뚜렷한 상승의 근거가 없었죠. 하지만 주변 증시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그 수에 일본이 고스란히 받아간다라는 느낌. 그래서 일본 증시가 상승했는데 수급이 그닥 좋지 않아요. 외국인 3,500억 매도 코스피에서 기관 매수라고 잡혔는데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증권사. 금융투자는 언제든지 매물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일 거예요. 그래서 그닥 수급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은 상태예요. 연기금이 매도 여전히 지속적이고요. 근데 연기금은 계속 매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1월 초부터 얘기했었던 액수 앞으로 5조 원 이상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액수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주가 조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 들어가는데 이 3100포인트 전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가 부분이 좀 더 낮아져야지 매수가 들어올 텐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가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 여전히 생각한다면 이 수급 부분, 해외 부분 다 합해서 여전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박스권 3000포인트와 3200포인트 박스권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내일 모레죠. 수요일 명절을 앞두고 설명주를 앞두고 더군다나 가장 골치 아픈 게 생겼어요. 옵션 만길이에요. 근데 이번에 옵션 만길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화면 보면은요.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 3100포인트 전후에서 왔다리 갔다리 닷새째예요, 닷새째. 여기서 한번 확 벌어질 수 있거든요. 함부로 아래쪽으로, 함부로 위쪽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래 위로 한 번쯤 더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락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 없어요. 좀 여유를 갖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대형주 좀 더 길게 보고 떨어질 때 좀 사야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무슨 쇼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등장인물 얘기하는 것처럼 됐는데 현대차가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뭐 이거 주말 동안 나온 얘기였고 어저께까지 신문지상이고 뭐 계속 나왔습니다. 애플과 협의 안에 현대차그룹 13조 원 증발. 결국엔 이거거든요. 애플카 무산에 현대차그룹 급락. 희망회로 아직 남아있다? 주도권 싸움? 주도권 싸움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차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공시로 내보냈습니다. 결정받은 바 없다라고 예상을 계속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차에서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기아도 역시 같은 내용의 공시를 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 특히 기아차 한번 잠깐 보죠. 기아차 오늘 1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예, 역시 박스권 뚫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스권이죠.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못 나오고 오히려 반대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걸 뚫고 내려갈 거냐?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박스권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기대 뭐예요? 하단부 82,000원 선 정도. 여기에서는 반등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만원 근처. 여기에서는 또 막히는 흐름.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와 여기와의 23만원과 29만원의 박스권이라는데 하단부에서 지금 더 안 떨어졌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박스권의 움직임이에요. 이거 한번 더 뚫릴 수도 있어요. 23만원. 하지만 바로 기어 올라올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분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봤던 뉴스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현대차에서 그리고 애플에서 지금 협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언론에서 너무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설레발. 그러다 보니 애플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즉 갑의 위치에서 얘기하고 싶죠. 그러니까 너네 얘기하지 말랬지,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쪽이 된 거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의뢰 입장에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협상 관계 거기에서 우위를 조금이라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런데 얘기가 분분해요. 요거 있죠, 요거.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했어요. 전기차 얘기 안 나왔어요. 전기차 얘기 안 나왔어요. 전기차부터 시작할 수 있죠. 결국에는 자율주행 전기차 여기로 가겠지만 전기차 얘기도 없으니까 전기차만 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얘기가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주말 동안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 증권가에 일본 차와도 협의를 하고 있어. 너네만 있는 거 아니거든, 현대차? 까불지 마.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요. 주도권 싸움. 주도권 싸움, 숨고르기.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서로 보다 더 좋은 파트너 찾기는 어려울 듯. 세계 5위의 기업이지만 현대차 그룹이요,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조지아에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는 일관화가 쫙 돼 있죠. 제철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품 이미 싹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서로 협력해서 어떤 법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요. 현대차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 뭐라 해야 돼요? 자동차만 만들어주는 납품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현대차에서.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협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주가 흐름 애써 놓고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박스권을 아직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여기서 서둘릴 필요도 없다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 올라가 쫓아가 이거 아니에요. 주식은요, 항상 새로운 뭔가가 더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소멸되면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하락을 전환하는 건데, 더 안 좋은 소식은 없어요. 협상 중인데 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이 삼성전자 왜 못 올라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못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더군다나 이 뉴스요. 삼성전자 주식에 13조 원 몰빵한 개미들 수익은 마이너스, 올해만 13조 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좋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요, 얘네들이 왜 더 사줘가지고 13조 원이나 매수했었던 개미들, 너네들 수익 나게 해줄게 생각해보자고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미국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 건설한대요. 미국에서 또 도와준다고 하죠. 그런데도 못 올라가. 왜 그럴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여전히 박스권. 이 박스권이라는 게 저 아래는 내려가기 힘들고 저 아래 권역에선 매수하는 거고 저 윗 권역에 오면 매도하는 거고, 이런 게 박스권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락했습니다. 좀 많이 하락했죠? 그런데 SK이노베이션 오늘 7% 하락했고요. LG화학 3.7%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 가지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지금 10일, 미국 시간으로 10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 휴일날이에요. 그때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이 특허 소송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SK이노베이션 악재 해소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정유 부분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서 오늘 S-오일이 올라갔죠. S-오일 잠깐 차트 보시면은요, 오늘 뛰어 올라갔습니다. 7%. 그런데 반영을 못했죠. SK이노베이션. 왜 그랬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LG화학, SDI 같이 하락한 걸로 보면 현대차, 전기차, 이 전 분야가 매물이 오늘 한꺼번에 나온 것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현대차에서 이 GMP 3차 발주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라갔었죠. 이거 SDI, 삼성 SDI와 SK가 서로 나눠 갖는 거 아니냐 했는데 SDI가 떨어져 나갔어.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갈 것 같아. 20조 원 규모야.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거 주말 동안에 또 뉴스 나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잠깐 장중에 증권맨들 사이에서 나돌았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중국계 배터리 회사 그리고 LG화학도 나눠줄 수 있다. 아직 결정난 거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협업 관계가 현대차 그룹 여기와 지금 상당히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 이 소송 관련 문제는요, 뉴스 보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또 연기시키거나 또 연기시킬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게 SK 이노베이션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거부권을.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는 얘기예요. 전기차 글로벌 경쟁 격화. 이거 현대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대차 발주. 3차 eGMP 발주 문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싸다. 저가 매수를 해야지 여기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를 비롯한 이 게임주, 대형 게임주들이 오늘 상승했어요. NC소프트. 그러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100만원, 종가상 100만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많이 속속였었던 이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5% 올라가면서 추세 좋아요. 펄어비스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컴투스도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테마가 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NC소프트가 대장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죠. 매출 2조. 거기다가 실적 괜찮아? 그런데 앞으로 신작 출시 뭐가 있어? 키움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잠깐 빗대서 얘기하면 리니지2 일본 대만 사전 예약 1월 초부터 시작되면서 1분기 말 출시. 1분기 말이요. 그리고 블레드 앤 소리라고 대작이 있습니다. 2분기 출시. 앞으로 예고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NC소프트가 올랐는데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요인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항공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대한항공 항공주 안 좋다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좋네요. 왜 그러냐? 실적입니다. 깜짝 실적 대한항공. 그런데 증권사의 의견은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다 반영한 것 같아. 여기 보면은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3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했고요. 화물 부분이에요. 지금 항공기 여행을 못 가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수익 못 내겠죠. 98%, 99%가 빠졌어요. 여행객 수는. 그런데 화물 부분 호조. 이걸로 의외로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훨씬 더 예상치보다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된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까지 상회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아시아나항공, 별로 실적 좋지도 않은 제주항공까지 덩달아서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항공주 여기에서 약간 제약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데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증권사 일부 목표가 35,000원 정도 선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덜어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 좀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할 말이 많아서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